하늘은 왜 주유를 낳고 제갈량을 또 낳았는가? 삼국지에 등장하는 주유의 유언인데요. 어렸을 때는 안타깝다는 생각보다 이 스스로를 3인칭으로 부르는 게 참 싫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진짜 아직도 싫어요. 그런데 이건 나간중의 소설인 삼국지 연의의 대사고요. 실제 진수가 쓴 정사삼국지에 이런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연의에 나오는 것처럼 주유가 제갈량에게 열등감을 느꼈던 것도 아니고요. 사실 주유가 다른 누구에게 열등감을 느낄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금수저에 잘생겼죠? 싸움 잘하죠? 지휘도 잘하고 지략에 뛰어나며 절대 음감에 악기에도 능합니다. 36에 단명하지 않았다면 삼국지의 결말이 바뀌었겠죠. 특히 그가 얼마나 잘생겼는지에 관한 서술이 굉장히 상세한데요. 예나 지금이나 외모가 가져다주는 후광이라는 건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역사 코너에서는 왕들의 외모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어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월 2일 화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요, 김성호의 웃는 여잔 다 이뻐 였습니다. 그 3인칭 얘기가 뭔지 모르겠다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있잖아요, 자기가 자기 이름을 이렇게 다른 사람처럼 주유가 자기를 주유를 예를 뭐라 얻을까? 허지웅쇼 지용이가 여러분에게 띄워드린 곡은 김성호의 웃는 여잔 다 이뻐였어요. 이런 거죠. 왜 그러나 몰라. 김시현님, 외모가 주는 후광은 무시할 수 없다. 격하게 공감합니다. 저도 그런 후광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이번 생엔 틀렸어요. 보내주셨고, 저는 요 다음 문자가 또 맞는 말 같습니다. 유은영님, 계속 보고 정들다 보면은 다 예뻐 보이더라고요. 콩깍지라고 또 보내주셨고, 정진영님, 아침에 자동차 시동이 안 걸려서 오랜만에 대중교통 이용했습니다. 중고차를 너무 오래 탔나 봐요. 씁쓸하네요. 웅디 형님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타셨을까? 혹시 넘어가기 위해서 자기 핑계를 만드는 게 아닐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진짜 오래 타셨을 수도 있겠네요. 아침에 시동이 갑자기 안 걸렸으면 거의 뭐 90% 배터리 방전인데, 퇴근하시고 그 점프 연결하셔가지고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언제나 다양한 사연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쇼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잠시 후 전지적 니편 시점에서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청소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쫀득하게 씻고 풀자 파카스마 젤리 신맛을 비롯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역사 이야기 나누는 히스토리 월드, 오늘은 왕의 초상화 역사 속의 어진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무조건 여러분의 든든한 편이 되어드립니다. 전지적 니편 시점, 오늘은 3535님 사연으로 시작하겠습니다. 35년간 저와 가정의 평안한 안식처이자 듬직한 울타리였던 직장에서 오늘부로 명퇴를 명받았습니다. 큰 어무로 보시면 마무리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조금은 시원섭섭하지만 저의 인생 2막을 위해 다시 파이팅 해보려고요. 저의 새로운 시작, 지웅씨도 축복해 주실 거죠? 아이고, 사무사모님, 그간 참 고생하셨습니다. 당분간은 너무 막 무리하게 계획 세우지 마시고요. 푹 쉬세요. 예. 이렇게까지 쉬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네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맛있고요. 지웅이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7590님, 코로나로 손님이 줄어 오늘부터 백수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잠시 쉬어간다고 생각하려고요. 새로운 직장 구할 때까지는 열심히 운동도 하고 소소한 여유를 즐겨볼 계획이에요. 이제 백수가 돼서 허지웅 작가님 라디오도 제 시간에 들을 수가 있네요. 작가님, 재원아 파이팅 한번 외쳐주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 3535님과 이제 뭐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딱 그런 마음가짐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급하게 마음가지지 마시고 운동도 하고
다른 어떤 그 혼자 할 수 있는 계획들도 많이 세워보시고 그렇게 시간을 좀 보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또 평안한 시간을 즐기는 가운데 새로운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새로운 기회도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막 뭔가를 너무 간절하게 절박하게 구하다 보면은 여유가 사라져가지고 그런 기회도 놓치고 영감도 떠오르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7590님 딱 지금 마음 먹으신 대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원아 파이팅! 선물 보내드릴게요. 송차선님, 웅디님 저는 4살 터울에 2 아들을 둔 엄마인데요. 얼마 전에 올해 20살 된 아들과 대화를 했는데 형과의 차별 대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전 최대한 2 아들을 공정하게 대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속상했어요. 웅디님도 형제인 걸 아는데 혹시 그런 느낌을 받았거나 속상했던 적이 있나요? 어떻게 대처하면 아들이 차별 없이 사랑으로 키운 제 마음을 알아줄까요? 언제지? 아주 먼 옛날에 저도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은 반대여가지고 동생한테 너무 많이 좀 쏟고 저는 사막의 돌멩이처럼 그래가지고 한번 여쭤봤어요 엄마한테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 너는 그냥 애기 때부터 그냥 알아서 잘해서 별 걱정이 없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 지금 또 이게 나이를 먹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부모도 다 사람인데 형제 중에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어릴 때는 또 그런 생각하면 너무 속상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겠죠. 그냥 그런 식으로 그 대화를 계속 많이 하시면은요. 제가 생각하기엔 아들이 크게 모나지 않은 이상은 어머니 사랑을 이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20살 넘어가면 대화할 기회가 좀 줄어드니까 좀 더 자주 할 수 있게 전화 통화도 좀 자주 하시고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가시면 좋지 않을까. 또 군대 갔다 오면은 많이 좀 나아져요. 사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전지전 입행 시점에서는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저희 허지웅씨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과거 속 역사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히스토리 월드 역사여행 전문가 역사 귀요미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 번만 해주세요. 안녕, 난 광일이라고요. 광일이야. 광일이가 왔어 해봐요. 광일이가 왔어. 작년에 왔던 광일이 올해도 또 왔네요. 얼씨고 쉬고. 야사의 달인 역사 개그맨 썬킴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만찢남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만찢남이요? 만화를 찍고 나왔어요. 또 길창덕 화방에 꺼벙 이런 거 얘기하지 마요. 로봇 집 아니에요. 길창덕 작가님 정말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아유 그럼요. 꺼벙이 다 사봤었는데. 맞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분이 초코송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아재 세대들한테는 버섯돌이 기억나시죠? 버섯돌이 기억나죠. 이상한 나라의 폴. 우리는 달려간다 이상한 나라로. 형이 어떻게 기억해요? 네? 어떻게 기억하냐니? 우리 세대만 겨우 기억하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딱 제 세대인데요. 그래요? 거기 우리 대망이 너무 제 보기에 너무 미남이어가지고. 그런가요? 거기다 뿔도 달리고 그래서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 요요를 날리면은 이상한 나라로 들어가는 그 홀이 생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요요 많이 박살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입춘이 내일이에요. 그 내일이 벌써 봄이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분들도 좀 굉장히 많은데요. 입춘. 근데 날씨가 오늘 되게 춥네요. 네, 항상 이 봄을 시샘하는 그 추운 날씨가 있는데 원래는 이게 한 3월 달쯤 오는데 입춘 때도 보면은 날씨가 어떨 때는 춥고 어떨 때는 덥고 하더라고요. 따뜻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결국은 계속 시간이 흘러가는 거는 막을 수가 없어서 잠시 춥긴 하지만 결국은 조금씩 따뜻한 날씨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입춘이라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제 환절기라서 감기 걸기 쉽고 좀 주변에도 이제 감기 기운 좀 오는 것 같다라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렇습니다. 건강 관리들 좀 두 분도 잘 하셨으면 좋겠고. 네네. 특히 이제 썬킴 교수님은 너무 얇게 입고 다니시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두꺼운지 모르시죠? 이게 지금 보이는 게 제 몸의 반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역사 속 어진입니다. 어진. 왕의 이제 얼굴을 기록한 그림이죠. 네네, 초상화. 예. 네. 여러분은 두 분 중에 조선시대 왕 중에 제일 잘생긴 왕은 누구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 저는 문종. 문종. 뭐 우리 박광희 작가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문종 그 세종대왕의 그렇습니다. 맏아들이죠. 네. 재위 기간 2년 4개월밖에 안 된. 근데 문종에 대한 어진이 남아 있지는 않아요. 맞아요. 근데 기록상 보면은 예. 그렇게 잘생겼다. 그래서 최초의 한류 아닙니까? 한류죠. 그 명나라 사신이 조선에 왔을 때 그 당시 세자였죠. 세자였던 명종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어허. 정말 조선의 산수가 뛰어나다 보니 저런 미남이 나왔구나 이런 말을 했을 정도고. 문종. 그때 이제 그 명나라 사신을 따라왔던 명나라 이제 그 뭐 궁녀라고 해야 되나? 문종의 얼굴을 보고 수줍어서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오 아이니 이랬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소문이 엄청 퍼졌대요. 그러니까. 대륙에 어마어마하게 잘생긴 남자가 있다 저 땅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 잘생겼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어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되게 곱상한 외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곱상한 그러니까 여성스러운 타입의 미소년 타입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봤을 때는 아마 굉장히 미소년이었겠지만 나이가 들면서 굉장히 남성다운 모습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병으로 나중에 조금은 시름시름 앓지만 이게 몸 자체는 굉장히 남성다운 모습을 갖고 있었고 전해지는 전설에 따르면은 이제 병적을 한 이후에 어진 하나가 발견이 됐는데 예. 나중에 사람이 얘기할 때 긴 수염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종이다라고 추정을 했을 정도로 예. 그러니까 이게 수염도 얼굴에 더부룩하고 수염이 또 이게 그냥 북유럽식으로 아주 더부룩하게 나고요. 그렇죠. 그 명나라 기록에 이렇게 나왔대지 않습니까? 조선의 미염공이다. 그러니까 미염공. 관우원장. 그러니까 우리 박광희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요즘 말하는 무슨 뭐 강다니엘 예. 이런 그 꽃미남이 아니라 왜 갑자기 가만히 있던 강단? 가장 최근에 피해도 주지 입력된 않는. 그 아이돌이 그 친구라 가지고 예. 아주 키 크고 우락부락하니까 장수 분위기지 않았나? 제 생각에는 약간 그 이장호의 외인구단에 나왔던 그 까치 역할을 했던 최재성. 그렇죠. 젊은 시절의 최재성 같이 생기지 네네네네. 않았을까. 굉장히 예쁘고 잘생겼는데 남자다워 또 동시에. 뭐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두 분 다 그러면은 이구동성으로 문종이네요. 저는 이제 뭐 문종에 대해서 그냥 그러니까 동의하는 뜻을 표현을 했고요.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잘생긴 왕으로 꼽을 수 있는 사람이 역사 속에 등장하진 않지만 헌종이 아닐까. 헌종. 네, 그래서 8살에 즉위를 해서 23살에 생을 마감한 그러니까 이제 짧은 생을 살다간 그런 왕인데요. 그런데 실록에 굉장히 드물게 저쪽은 이제 중국 쪽 기록이 그렇다더라고 하는데 헌종 같은 경우는 외모가 준수했다 딱 이렇게 나옵니다. 준수했다. 네, 근데 실록에서는 어지간하면은 외모 표현을 하지 않거든요. 여성 가운데는 거의 유일하게 희빈 장씨에 대해서만 외모 표현을 할 정도로 그래서 실록에서는 외모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는 그런 것 자체를 언급하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예의에 어긋난다. 얼굴에 대해서 외모 평가를 하지 않았군요. 그렇죠. 근데 제 기억에 그 왜 그 광해군 참모 그 계시 있지 않습니까? 김계시. 그 우리말로 개똥이죠. 개똥이죠. 예. 그분에 대한 외모 되게 못생겼다고 되게 적나라하게 써 있지 않나요? 얼굴이 설 익었다 이렇게 그렇게 써 있어요. 애둘려 표현이 됐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뭐 못생기거나 약간은 어색한 어떤 얼굴을 하고 있으면은 오히려 표현을 하는데 잘생긴 거는 잘생긴 별로 거에 그렇게. 대해서는 그거를 표현을 하는 게 그게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흉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외모에 대한 어떤 평가하고 조금 다르게 잘생겼어라고 하면은 당신 똑똑해라는 느낌인데 그걸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제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이렇게 바로 그 겸양의 어떤 말이 나오지 않으면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때도 이제 그런 어떤 표현이었는데 그런데 헌종에 대해서는 외모가 준수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요. 최근에 그래서 저는 리얼리티를 잘 살린 드라마가 그 K본부에서 했던 거기에 보면은 그 헌종의 아버지였던 효명을 박보검이 이제 그 연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드라마였죠? 구름이 그린 달빛. 그러면은 어쩌면은 이제 그런 정도의 외모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박보검 정도의 외모가 아니었을까? 그렇죠. 아들이 이제 헌종이니까. 그러면은 대략 조선 시대에 이제
궁궐에 있는 분들이 이제 궁녀로 처음에는 이제 궁녀가 여성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을 위해서 들어갔는데 막상 갔는데 우리 궁궐의 임금님께서 이왕이면은 저런 외모를 갖고 있으면 꽤 일할 맛이 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잠시 해봤습니다. 어차피 지금 시간 남은 걸 보니까 본격적인 얘기 들어가긴 좀 애매할 것 같고 그러면 선심 교수님 중국의 역사에서 좀 용모가 빼어나다 아이고 잘생겼다 싶은 왕이 있을까요? 일단 그 어진이란 표현 자체가 그 조선시대의 왕의 초상화에 국한된 표현이지 않습니까? 어진. 국한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전 회의할 때 어짜랑 그 진실 진짜 요걸 어진이라는 거를 중국 바이두 같은 그 백과사전에 치면은 조선 왕들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중국어로도 어진은 그냥 어진이 아니라 그냥 화상이에요. 그냥 막 그림이죠, 그림. 근데 그 제가 봤을 때는 그 미남을 떠나 가지고 이제 그 주원장 명나라를 세운 이 홍무제야말로 약간 그게 어진이라고 하면 어진 조작죄에 좀 그 대상되지 않을까. 못됐어. 잘생긴 사람 얘기 뽑아달라니까 못생긴 사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잘생긴 사람 또 뒤에 나와요. 아무튼 주원장이 참 못났다. 그러니까 원래 주원장 아시다시피 얼굴이 좀 많이 설궜어요. 그게 굉장히 컴플렉스였거든요. 병 때문에. 그래서 주원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유일하게 공식 어전이 2개예요. 집권 초반, 집권 후반. 보통 초반 이제 후반은 이제 뭐 관리를 받은 얼굴인가요? 그러면 아니죠. 달리 그린 거죠. 달리 그렸어. 내 원래 모습을 그리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후반기에 나와 있는 어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생겼거든요. 그게 진짜 얼굴이라고 보긴 좀 그렇죠. 그러면은 어때요? 그 조선시대의 어진들 뭐 물론 지금 남아 있는 거는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중국도 그런 식으로 계속 그 왕의 초상화를 그렸나요? 그리기는 매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당나라 때 뭐 그 이전만 하더라도 이제 그 기록화 정도로 그렸고 송나라 때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어진이라고 하면 어진을 공식적으로 그리기 시작했는데 뭐 우리 작가님께서도 뭐 나중에 말씀하시겠지만 조선시대 어진은 털 하나라도 틀리게 그리면은 다르게 그리면은 본인이 아니다. 이런 말할 정도로 정말 극사실화로 그랬지 않습니까? 조선 어진들은. 그 말을 이제 송나라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희, 여자 주희 아니에요. 성리학의 주희. 스승의라고 하는 정이라는 송나라 학자가 한 말인데 털 하나라도 다르면은 본인이 아니다. 정의가 한 말은 그 뜻이 아니에요. 똑같이 그리라가 아니라 그렇게 못 그리니까 대충 그려라. 안 그러면 그 나무 위에 하나만 올려놔라. 이거 잘못 해석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송나라 때부터는 송나라 그 어진을 보면은 이게 그림인지 약간 초딩이 그렸는지 그렇게 하다가 아이러니컬하게 중국 어진이 극사실화로 들어간 거는 청나라 만주족 황제들. 청나라 가서야 극사실주의로 그렸죠. 그럼 그 전까지는 그냥 굉장히 뭐 포스트 모더니즘하게 보겠나요? 주원장은 자기 얼굴을 달리 그리는데요. 약간 밋밋한 느낌이 있다가 청에 오면 이제 굉장히 극사실주의가 되고 사실은 이제 조선의 그 초상화 어진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 세계에 내놓아도 굉장히 탁월한 수준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하셨던 어진일의 진짜가 단순하게 그림이라는 뜻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 성격까지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그림이. 그래서 이제 전신사조라고 얘기를 해서 단순하게 그림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신을 담는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해서 당시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높은 가치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림에 영혼이 담긴다. 그렇습니다.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이 떠오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왕들의 어진 가운데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지금까지도 볼 수 있는 것은 궁궐이 아닌 바로 경기전이라는 곳인데요. 경기전이란 곳에서 어진을 보관한 덕분인데요. 이 경기전이 있는 지역은 과연 어디일까요? 이거 너무 어려운데. 보기 드립니다. 1번 전주, 2번 경주, 3번 원주. 어려워. 힌트. 어려워요. 힌트. 이 여자랑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여자는 왜 제 여자가 안 됩니까? 영화 약속 한 장면이었어요. 너무 어려운데요? 네? 힌트가? 이게 무슨 아니 무슨 여기 가면 전동성당 안 가는 사람이 없어. 거기 가면 나 때는 다 약속 패러디 다 했다니까요. 알았어요. 아니 아무튼 저는 여기 가면은 그냥 콩나물 국밥 먹거나 비빔밥 먹거나. 비빔밥을 먹습니다. 고아필이 제과점에서. 여러분 비빔밥이에요. 비빔밥을 이 여자를 먹습니다. 사랑하게 해주세요. 진짜 앞으로 힌트 주지 마세요.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태연의 사계 들으면서요. 태연이 이 지역 출신 가수네요.
비빔밥과 한옥마을이 유명한 전동성당. 1번 전주, 2번 경주, 3번 원주 정답 보내주시고요. 태연의 사기에 들으면서 2부로 이어갈게요. 허지용 쇼. 안녕하십니까. 허지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지용입니다. 매일 오전 11시 SBS 103.5MHz 러브 FM 허지용 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용 쇼. 자, 출발합니다. 허지용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권원경님, 오늘 주파수 잘못 세팅된 줄 알고 고쳐보신 분 계실지도 몰라요. 지용이가 103.5 러브 FM 맞다고 했죠요. 지용이가 러브 FM 허지용씨라고 했어요. 아직 약 좀 많이 하셨구나. 김현주님, 웅디가 과거의 왕이었다면 어느 왕과 가장 비슷할 것 같나요? 외모는 알 수 없으니 성격이나 다른 점으로요. 제가 보기에 이거 우리 엄마가 보낸 것 같습니다. 저기 어머님 성함이 김현주. 예. 왠지 느낌이 그래. 저는 다 이방원 태종 같아요. 왜 내가 사람을 왜요? 아니 왜냐하면 태종 이방원이 우리가 알고 있는 킬방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문무를 겸비한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아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운동을 더 하셔서 칼만 좀 쓰시면 네. 저도 동의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영숙님, 보통 어진을 그리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근데 이런 것도 기록에 나와 있나요? 어진을 그리는데 정확하게 기간이 얼마 걸렸다라고 나오진 않는데요. 예. 보통 모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진이 한 100년, 200년 지나면 예. 굉장히 낡아서 이제 그 모습을 알아볼 수 없게 될 때 다시 그것을 복사하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럴 때 보통 한 석 달 정도 걸립니다. 아하, 석 달. 그러니까 아마 그 기간보다는 조금 더 걸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 걸리긴 하네요. 네. 뭐 사진을 찍어놓고 사진 옆에 두고 그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초를 잡고 그다음에 이제 그 색을 입히는 방법도 배색이라고 복제라고 그래서 앞에서 색을 칠해서 뒤에서 우러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써야 색이 탈락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작가님 그 어진 말씀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조선 왕들의 어진이 이 6.25 전쟁이 아니라 6.25 전쟁 끝난 다음에 1994년도에 임시수도 이제 임시수도가 아니죠. 예. 임시수도였던 부산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동광동에 화재로 전소가 돼 버렸거든요. 근데 그 화재가 왜 난 거예요? 촛불 전기용사다가 촛불 쓰러져 가지고. 근데 제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건 뭐냐면 1954년이면은 일제가 그 전만 하더라도 우리 문화재를 얼마나 사진으로 다 보관해 놨습니까? 그러면 어진들도 사진 기록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공개가 안 되고 있다고. 그래서 이거는 증거가 없어요. 주장한 사람들에 따르면은 일본 왕실이든지 어디든지 사진으로 찍은 조선 왕조의 어진들이 보관돼 있을 것이다. 단 공개는 안 하고 있을 것이다. 지난주부터 우리 썬킹 교수님이 계속 그 어떤 랜덤 다빈치 코드에 랭던 교수의 이입을 해서 랭던이에요, 랜덤. 랭던. 너구나가 아니라 나훈아 같이 랜덤 교수 할래요. 조만간 일본으로 찾으러 갈 기세여서 다비치 코드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어진과 관련해서 그 1930년대 전부 다 이모 작업을 합니다. 이모 작업이라 하면 건 복사 작업을 하는 거죠. 그림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데요. 그때 아마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사진 중에 한 장이 지금 공개가 되어 있는데 이단 기모노라고 하는 화백이 당시에 이제 세조 어진을 복사하는 작업이 사진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멀리 세조의 얼굴이 희미하게 그려진 것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 정도라고 한다 그러면은 밀착 촬영들을 다 했을 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석굴암이라든지 굉장히 오래된 유물들이 조선고족도보를 통해서 지금 알려지게 됐는데 그게 전부 다 유리 원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리식의 필름을 통해서 지금 다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문화재 복원을 할 때 원형이 어땠는지를 살펴보게 되는데 당시에 이제 그 부산에서 소실됐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은 우리나라 민간이나 또 어쩌면은
일본의 어느 공간에 오. 그게 남아 있을 수 있고 사실은 그게 남아 있다면은 굉장히 중요한 문화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덧붙여서 이야기를 붙여간다면 사실은 우리가 조선시대 임금님을 27명을 알고 있지만 네. 이제 사진이 있었던 고종과 순종을 제외하고 25분 중에 우리가 실제 얼굴을 어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3명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3명. 그래서 앞에서 잠깐 나왔던 경기전의 태조 이성계, 예. 그다음에 이제 영조의 어진, 그다음에 이제 철종의 어진인데요. 임진왜란 이후에 48점의 어진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조선 전기는 사실은 이미 태조하고 세조밖에는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아하. 그러니까 이제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과정에서 이제 불에 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48점의 어진이 1954년에 이제 부산에서 불이 나게 되면서 이제 몇 분의 어진을 제외하고는 남아있지 않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조선시대 왕의 얼굴을 우리가 알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검색을 해보면은 어진이라고 하면은 딱 3분 어진만 뜨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태조, 영조, 철종이 되죠. 태조, 영조, 철종. 그런데 희한하게 더 뜰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세종, 정조 임금의 어진이 뜰 거예요. 세종과 정조. 그렇죠. 세종대왕 그 그림은 사실 우리 집회에도 인쇄가 돼 그러니까요. 있고. 그래서 세종의 얼굴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난 알아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실제로 동상도 또 있기도 하니까요. 예. 근데 이 부분은 1973년에 그 선현의 동상 및 표준 영정을 제작하는 법이 정해지게 되면서 아무나 이렇게 세종을 그리고 이렇게 세종을 그리면은 이게 나중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약간 혼란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의 원칙으로 하나의 어떤 그림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걸 표준 영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 근대에 뜻밖에도 유명한 인물들은 어떤 그림이나 어떤 관련된 것들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 표준 영정을 통해서 남게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가장 인기가 있는 임금님이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면은 세종과 정조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종과 정조의 그림을 그렸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세종의 얼굴이 실제로 이랬을까 정조의 얼굴이 실제로 이랬을까에 대한 논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실제가 아니니까. 네. 예. 그래서 정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실제로 여러 가지 성격들을 놓고 보면 굉장히 무인의 기질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아버지 사도세자가 굉장히 어떤 무의 기질을 보여준다고 해서 실제로 그 집안 사람들이 덩치가 굉장히 컸다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 효종 같은 경우는 제궁이라고 하는 임금의 관을 만들었는데 관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덩치가 너무 커서. 그럴 정도였다면 그 흔적이 남아있는 정조 역시도 굉장히 덩치가 컸고 조금은 우락부락한 느낌이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을까요? 네, 지금의 이제 표준 영정에 등장하는 어진을 보면은 상당히 조금은 학자풍의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림이 지금 정조 왕의 이 그림을 보면은 약간 문과 타입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안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뭐 그 제가 알기로는 그 무인의 옷을 입고 그림도 많이 그리시고. 그렇죠. 예, 그랬던 걸 알고 그리고 있는데. 이제 실제로 또 뭐 수원 화성에 가서 그 군사훈련 같은 걸 할 때 활을 쏠 때도 아이고. 거의 다른 무인들보다 훨씬 더 활을 잘 쐈다라는 맞습니다. 기록들이 남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어떤 어진들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뭔가 또 자료가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하나를 덧붙이자면 영조의 어진이 일반적인 어진의 폼은 아닙니다. 어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려야 되거든요. 아. 근데 영조의 어진은 반신상이에요. 아하, 그러네요. 예,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어진의 일반적인 폼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이렇게 그렸던 이유는 사실은 영조 어진은 이것 말고도 그 당시에도 이미 여러 개가 존재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어진은 어떻게 그린 거냐면 어머니의 사당이었던 육상궁이라고 있어요. 숙빈채 씨. 거기에 같이 걸 그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은 다른 그림보다는 좀 규모를 작게 그리고 반신상의 모습으로 그렸다. 아까 이게 뭐 나중에 잘라낸 크로핑을 한 게 아니라 원래 네. 그릴 때부터 반신상으로 그렸군요. 그렇죠. 그렇게 그렸고 어쨌든 또 영조는 이 그림을 보고 굉장히 만족했다라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아, 만족을 했대요? 네, 그래서 내 어떤 모습이나 성격이 그대로 잘 드러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고 사실은 이거를 자신의 최종 어진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때 50이었는데 내가 50보다 더 살겠어 했는데 이제 83살까지 사셨죠. 예. 그래서 그 뒤에도 아마 최소한 3장 이상의 어진은 그렸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조선시대에 여러 역사 중에 사료가 사라진 것이 아쉬운 것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조선의 왕들의 어진이 없는 것. 그래서 우리는 역대 왕들의 어떤 얼굴들을 상상해야 되는 것이 조금은 아쉽고 아쉽다.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됩니다. 영조는 참 그 그림을 많이 그렸군요. 그림이 담기는 것도 좋아했고
네, 그림에 담길 시간에 아들을 좀 아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영조가 이 어진을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해가지고 아마 10년 단위로 한 번씩 한 장씩 만들었다고 네, 하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거만 신경 쓰고 지금 말씀하신 거 50살이 그린 거 예. 도화서라고 해서 이제 어진 그리는 그런 뭐 그림 센터가 있었는데 예. 40살에 또 그린 그 어진이 한 장 있었거든요. 아이고. 10년 지났지 않습니까? 네. 그 도화서에 화공 불러가지고 둘이 40살의 내 모습이랑 51살의 내 모습이랑 비교해서 어떠냐. 자기 이게 듣고 싶었던 거지. 똑같습니다 전하. 너무 젊어지셨습니다. 벤자민 버튼이십니다. 아하. 어떻게 시간이 거꾸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싶었는데 그때 그 도화서 담당 화공이 너무 직설적으로 팍싹 늙었습니다. 아하. 이렇게 말해서 굉장히 마음이 상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마음만 하죠. 상하고 끝났나요? 그거 어떻게 사실인데. 아들도 뒤주로 가 보내는데 뭘 못하겠어 이 어머니. 이놈! 제일 싫어 난 영조가.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이건 진짜. 아무튼 넘어가서 그럼 이제 중국으로 가볼까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송나라 때부터 이 공식 어진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근데 당나라 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부 황제들이 자기의 과시용으로 선전용으로 이제 어진이라고 합시다. 어진을 만들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영화 안시성에서 그 박성호 씨가 굉장히 어색한 중국어 연기를 한 이세민. 这是 안시성. 이세민. 잘 더빙을 하시지. 이 이세민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황조의 그 뿌리는 한족이 아니에요. 선비족. 그 한족 입장에서 봤을 때 오랑캐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세민 같은 경우에는 이 스폰지 같이 모든 다른 이문화들을 다 빨아들이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때 지금 그 기록화가 몇 개 남아있긴 남아있지만 그게 진본인지 아닌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해요. 네. 당태종 이세민이 예수님과 동일시된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와.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What? 정말? Yes, right. 왜 그러냐면 예. 그 네스토리우스파라고 아시는지 네. 알겠지만 예. 그 카톨릭의 약간 이단으로 찍힌 그 파예요. 경교라고 하죠. 경교라고 한자로는. 네. 그 예수님이 신도 되고 인간도 된다 주장을 하고 또 더 결정적으로 성모 마리아는 사람이다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이단으로 쫓겨나요. 예. 네스토리우스파가 예. 쫓겨 어디까지 왔냐면 당태종 이세민이 다스리던 당나라까지 와요. 어허. 그 네스토리우스파가 어허. 와가지고 우리 좀 선교 좀 하게 해달라. 모든 이 문명을 이제 스펀지 같이 빨아다리던 그 이세민 같은 경우에 오케이 한 거예요. 너 어디서 왔니? 나 그런 태도도 참 괜찮은 것 같아. 그렇죠. 당의 태도죠. 그러니까 네. 제국을 만들었지. 그래서 네스토리우스파를 경치할 때 경치 써가지고 예. 경교라는 이름을 주고 너 어디서 왔냐? Where are you from? 하니까 로마 한 거예요. 근데 로마를 그 당시 중국어는 대진이라고 이제 표기를 했거든요. 그럼 너희는 이제부터 당나라에서 대진경교라고 포교를 해라. 대진경교. 근데 포교까지 허가를 해줬어요. 공식적으로 아이고 굉장히 쿨하네. 사원을 지어라. 단 조건이 있다 이거죠. 너희들이 믿는 그 예수님이란 그 신, 그 옆에 내 초상화도 같이 걸어라. 그래서 백성들이 동시에 숭배를 하게. 아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전통이 이어져 오다 보니까 어떤 그게 일어나면 이제 청나라 말기에 그 태평천국에 난 아시죠? 예. 그 홍수전. 예. 홍수전. 철은 가수고 홍수전. 네. 내가 일부러 그랬어. 일부러 그래. 들켰네. 어쨌든 간에 이 예수님 동생이라고 했잖아요. 기전이. 예. 근데 막상 이제 백성들에게 그런 그 배상제회라는 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선교를 하려고 하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그 서구에서 넘어온 예수님상, 성모 마리아상 같은 거 보니까 너무 말랐거든. 그래서 백성들이 아니 나보다 더 마르신 분이 머리도 안 자르시고 맨발이네. 이분이 날 구원해 주신다고 안 믿는 거예요. 정말 진짜로 행색이 초라해서. 어떻게 내가 이분한테 밥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진짜로. 그래가지고 그 당시 그 배상제회가 이제 상제를 하나님을 떠받든다 이건데 배상제회에서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냐면 홍수준이 서양에서 갖고 온 그 예수님 초상화 다 일단 옆으로 치워놓고 당태종 이세민이 썼던 전략 쓰자.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라든지 성모 마리아상 보면 중국 대감님상이에요. 퉁퉁하고 얼굴에 살집도 있고 약간 어떻게 보면 당태종 이세민상이 그때까지 흘러왔다. 근데 민족과 대륙별로 그
그 달라요. 대륙에서 네, 맞아요. 생각하는 신의 모습이 다 달라서. 그렇죠. 그 되게 재밌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어떤 대륙에서는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흑인이고 어떤 대륙에서는 또 굉장히 여성적인 이미지로 그려지기도 하고 어떤 대에서는 막 굉장히 근육질이고 그러니까 이게 문화권에 달라서 다르게 좀 여겨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당태종 그림이 이 당시에는 이게 다 왕의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린 건가요?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지? 15도 그게 우측 하단을 바라보는 당태종 이세민 전신상이 있어요. 아 예. 그걸 이제 언제 그렸냐면 현무문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어허. 이 양반이 또 이 당나라의 어떻게 보면은 그 수양대군이지 않습니까? 예예예. 형들 다 날려버리고 아유, 그렇습니다. 집권을 해가지고 예. 그래서 나의 권위를 세워야 되겠다. 예.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이 황제들은 의자에 앉는다든지 가만히 정자세를 하는데 딱 서가지고 아까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45도로 틀어가지고 굉장히 위험 있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게 남아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이거는 실제 모습에 굉장히 근접했을 가능성이 있네요. 약간 지웅 씨 닮았어요. 뭐라고요? 굉장히 체격이 크신데요. 아, 예. 굉장히 체격이 크죠. 옆으로 크신데요? 많이 장군이- 드세요. 하긴 근데 또 이 정도 어떤 그 위험이 이렇게 그 있으니까 뭐 이렇게 다른 종교의 신 옆에 이렇게 자기 그림을 다시 같이 걸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요. 다시 조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사실은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어진은 정면이 제일 그리기 힘들다 그래서 네. 지금 실제 남아있는 어진 가운데 유일한 그 정면 어진은 태조 이성계의 어진뿐입니다. 근데 네. 저는 이렇게 교과서에 실렸던 태조 이성계 그림이 이거예요? 네. 근데 되게 달라 보이는데. 그게 아마 이제 그 골룡포가 파랑색으로 되어 있고 예. 그러면은 아마 조금 느낌이 다를 텐데 지금 흑백으로 출력을 하다 보니까 그런 예. 느낌이지만 굉장히 그 굳건한 의지를 갖고 있고 그러면서 무인으로서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굉장히 단정한 얼굴 이런 모습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사실은 태조 이성계에 대한 여러 성격 묘사와 행동의 어떤 관련된 내용들하고 얼굴을 맞췄을 때 그럴 것 같다 그럴 수 있다라는 얼굴입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1872년에 이제 모사한 건데요. 그 모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태조 이성계의 모습을 잘 살렸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물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렇게 생기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높은 거죠. 네네네. 근데 정말 저는 이 그림을 보고 너무 놀랐는데 예전에 물론 그때는 송강호 씨 데뷔하기 전이지만 교과서에서 봤을 때의 이성계의 느낌과 다르게 이렇게 좀 보니까 송강호 씨랑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약간 넘버 3 시절 너무 똑같이 생겼어. 이야 잘생겼다는 거네요.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네네. 태조 이성계 잘생겼어요. 이거 보면은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은 다들 좀 뭔가 아주 잘생겼다기보다 뭔가 아주 뭔가 기풍이 있어요. 기풍이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아우라가 강건한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고 예. 그 기운이 결국 이제 사람들을 끌어모으게 되면서 조금 더 큰 일을 도모할 수 있지 않았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어진 가운데 그 느낌하고 전혀 반대의 어진도 있어요. 태조 이성계. 바로 저기 그 철종의 어진입니다. 철종. 네, 심지어는 군복을 입고 있어요. 이게 이제 군사훈련을 할 때 입는 옷인데도 불구하고 태조 이성계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강한 어떤 눈빛을 느끼게 해주지만 그림만 봐도 귀신이 그냥 도망갈 것 같은. 근데 철종은 눈을 크게 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속에 19살까지 강화도에 있다가 네. 갑작스럽게 왕이 되어서 사실은 정치 그다음에 어떤 어떤 국가의 어떤 운영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굉장히 고뇌하는 그러니까 젊은 청년의 모습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말하면 좀 약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백이남 씨 닮았어요. 누구? 네? 누구? 그 모델. 그분 이름이 백이남인가? 잘 누구 얘기하는 거야? 배정남? 배정남.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하나도 안 닮았어요. 네. 철종이랑 배정남 씨 닮았어요. 하나도 안 닮았어요. 아니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 그림 속의 철종은 너무 이렇게 그림은 왕이 욕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뭔가 이 일을 되게 뭔가 그르칠 것만 같이 생겼고. 근데 이제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밝고 그 맑은 얼굴이기도 해요. 그런 면에서 당시에 그 철종이 가지고 있었던 내력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집안이 계속 은원군 이후부터 영모에다가 심지어는 철종의 이제 그 정모 같은 경우는 카톨릭을 믿었다 그래서 왕실임에도 불구하고 처형을 당하거든요. 예. 이제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강화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가 나중에 이제 왕위에 올랐고 결국은 이제
그 안동김 씨 세력 밑에서 특별하게 자신의 뜻을 밝혀내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인데요. 그런 모습들을 역사를 보고 철정의 어진을 보면은 아 그렇겠구나. 그래서 사실은 이제 철정이 33살에 생을 마감을 하거든요. 참 젊은 나이에. 네네네. 그런 면에서 볼 때 그 시기에 철종이라는 어떤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 이제 어진이 없어서 안타깝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어진이 없는 덕분에 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우리가 역사에 등장하는 각각의 인물들을 해당하는 어떤 배우의 모습으로 상정을 하는 것도 또 가능한 것이니까 상상력을 네네. 우리가 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또 그런 것들도 이제 또 아주 나쁜 것만은 아니겠다라고 위안을 해봅니다. 지웅이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선킹도 동의해요. 예. 오늘까지는 3인칭 착 써야지. 자, 돌발 퀴즈 정답 알려드립니다.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보관한 경기전이 있는 지역은 바로 1번 전주였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선거편안에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 꼭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은 역사 속 어진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광일 작가, 선킹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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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일은 배구계의 강동원, 전직 배구 선구, 배구 선수, 현재는 예능계 블루칩 김유한 씨 만나보겠습니다. 김유한 씨에게 궁금하신 점 저희 홈페이지 입맛에 산다 코너에 남겨주시면요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끝곡으로는 청하의 X 준비했어요. 이거 들으시면서 전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중이었습니다.